그 밤, 서울의 거리에 눈이 쏟아지던 그 순간, 나는 20살의 이수진으로서 부모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눈송이가 내 머리카락에 내려앉는 가운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마. 내 선택이니까.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서 계셨고 그 침묵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나는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족의 따뜻한 불빛을 등지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배신의 무게로 무거웠다. 부모님은 내가 실패할 거라 믿었고 언니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맹세했다. 이 아픔을 잊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후회로 가득 찬 빈집에 남아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언니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부모님, 박민규와 최영민은 우리 집을 그들의 야망을 과시하는 무대처럼 운영하셨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혀로 끝없는 기대를 쏟아내셨다. 명문대 나와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과 결혼해라.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야. 아버지는 조용히 어머니를 지지하셨다. 그분들의 꿈은 분명했다. 동네 모임이나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딸, 완벽한 이미지를 가진 가족. 하지만 나는 그런 딸이 아니었다. 나는 수진이었고 그들의 틀에 맞추지 못하는 아이였다. 언니 지혜는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30살에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서 코너 오피스를 차지한 그녀는 부모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약혼자와 함께였다. 지혜는 머리가 좋으니까 어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18살의 나를 느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지혜의 성취는 나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내가 A를 가져오면 언니는 완벽만 추구했어 라는 말이 돌아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접시를 내려다보며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덧붙이시면 집중해라, 수진아, 마치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그 말들이 내 안에 구멍을 파내 내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고등학교 시절은 나의 반항이었다. 나는 집을 빠져나와 카페나 레코드 가게 같은 곳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김태우를 만났다. 그는 25살의 자동차 정비사로 거친 손과 조용한 자신감이 나를 끌어당겼다. 태우는 서울 변두리의 정비소에서 엔진을 고치며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부모님이 상상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대학 학위도 없고 세련된 매너도 없었지만 그는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의 트럭에 앉아 한강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우와 함께라면 나는 지혜와 경쟁하지 않았다. 그냥 나였다. 어머니께 태우를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정비사,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의 찌푸린 표정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분들은 나를 지혜와 그녀의 약혼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끌고 가 그녀의 안정된 삶을 지적하며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태우를 변호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잘라버리셨다. 그런 놈은 내 수준 아래야에 내 얼굴이 달아올랐고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태우를 실수로 보았고 나의 완벽한 계획에서 벗어난 길로 여겼다. 지혜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깊이 나서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그녀가 사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은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 세월 부모님의 승인을 얻었고 그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홀로 그들의 기대와 태우와의 감정 사이에서 찢겨졌다. 태우는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우리는 내가 다니는 다운타운 식당 교대 후에 만나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며 부모님의 규칙에서 벗어난 삶을 꿈꾸었다. 나는 더 오래 외출하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하며 아버지의 실망한 한숨을 무시했다. 태우와의 시간이 늘수록 집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긴장은 쌓여갔다. 어느 저녁, 거실에서 부모님의 속삭임을 들었다. 수진이 미래를 버리고 있어? 그놈이 문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다. 아버지가 규율이 필요해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문간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고 실망스러운 존재로만 보았다. 20살이 되자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태우와 함께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부모님의 비판에서 벗어나. 그 선택이 곧 폭발적인 대치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태우를 사랑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 산 첫 순간이었지만 가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살, 나는 부모님의 비전 속에 맞추려는 싸움에 지쳤다. 태우의 쉬운 미소와 정비소 꿈이 나의 탈출구였다. 나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정비소 위의 좁은 공간, 낡은 벽과 덜컹거리는 소파가 있었지만 자유였다. 나는 가방을 챙겨 늦게 공부할게라고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그에게 갔다. 떠날 때마다 무시하는 전화 속 어머니의 불만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침묵은 더 무거웠다. 지혜는 뭔가 눈치챘다. 불장난하는 거야. 수진아, 그녀가 어느 오후 차 안에서 경고했다. 그녀는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오는 나를 봤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반쪽짜리 조언에 지쳤다. 그녀는 부모님께 맞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뭘 아나?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주말에 결심하고 옷과 책, 사진 몇 장을 두펄백에 넣고 태우에게 이사한다고 말했다. 그의 눈이 밝아졌고 순간 우리는 진짜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서울은 비밀이 오래가지 않는다. 어머니의 북클럽 친구인 이웃이 내가 태우 집에 상자를 나르는 걸 봤다. 그날 저녁, 집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부엌 카운터에 서서 접시 수건을 쥐고 손마디가 하얗게 되었다. 그 정비사랑 살고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다 멈췄다.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얼굴이 굳어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수진아, 사실이냐? 그의 어조가 낮지만 비난으로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 없었다. 그로부터 논쟁이 폭발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각 단어가 찌르기였다. 내 인생을 버리는 거야? 그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반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아. 엄마는 그를 몰라. 아버지가 테이블을 치며 우리 둘을 놀라게 했다. 그만해.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상처가 가슴을 베었다. 창피하게. 그게 핵심이었다. 그들의 평판, 내 행복이 아니었다. 지혜는 조용히 앉아 접시만 바라보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나는 궁지에 몰린 듯 자란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늦게 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눈이 창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문을 가리키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놈 선택하면 여기서 끝이야. 다시 오지 마. 그녀의 말이 차갑고 최종적이었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턱을 굳히고 그녀를 막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하기를, 그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를 기다렸지만 아니었다. 내 가슴이 분노와 배신으로 아팠다. 좋아, 내가 불안정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 나는 듀펄백을 챙겨 코트를 입고 방으로 갔다. 지혜가 따라오며 속삭였다. 수진아, 사과해. 진정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타올랐다.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언니. 내가 아닌 사람을 원해. 그녀가 팔을 잡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현관문을 나서며 추위가 뺨을 때렸다. 눈이 주위에 소용돌이치고 부츠가 눈더미에 빠졌다. 나는 현관에 서서 집을 돌아보며 따뜻한 불빛이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외로움이 폭풍보다 무거웠다. 나는 등을 돌려 태우의 아파트로 걸었다. 다음이 뭔지 모른 채. 태우와의 작은 아파트 생활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무너졌다. 부모님 집을 떠난 후 나는 정비소 위의 그 공간에 정착했다. 좁은 방, 거리 창문 하나뿐이었지만 우리 것이었다. 나는 가벼워졌고 부모님의 판단에서 자유였다. 태우는 기름 냄새를 풍기며 집에 오고 그의 미소가 그 밤의 아픔을 쫓아냈다. 우리는 싼 저녁을 요리하고 타버린 토스트에 웃으며 그가 가게를 차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내 방식의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생계를 위해 서울 변두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선반 정리와 계산으로 적은 돈을 모았다. 더 큰 집을 꿈꾸며. 태우는 정비소에서 긴 시간 일하고 추가 차를 고쳤다. 우리 미래를 위해 그가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나는 그를 믿었고 우리가 조각난 삶을 만들고 있다고. 지혜가 한 번 전화해 망설이며 괜찮냐 물었다. 괜찮아, 내가 짧게 끊었다. 그녀의 동정이나 어머니의 잔소리가 필요 없었다. 태우가 있었으니까. 3개월 후 균열이 보였다. 태우가 더 늦게 오고 폰을 자주 확인했다.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넘겼지만 익명 메시지가 페이스북에 왔다. 내 남친이 내 생각만큼 아니야. 그의 늦은 밤에 대한 세부가 위를 꼬이게 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보낸 거지? 질투하는 동료. 호기심 많은 이웃. 의심이 뿌리를 내렸다. 나는 작은 것들을 노티싱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 목소리가 너무 낮았다. 재킷에 커피숍 영수증이 있었고 우리가 가지 않은 곳, 그가 일한다고 한밤 날짜였다. 내 마음이 달려 무시한 순간들을 연결했다. 그의 빠른 변명, 눈 피함. 나는 아프고 땅이 미끄러지는 듯 했다. 모든 걸 포기한 그를 위해 가족과 집을. 이제 이게. 답이 필요했지만 찾을 게 두려웠다. 어느 저녁 참을 수 없었다. 태우가 늦게 오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향수 냄새가 셔츠에 배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팔짱 끼고 떨림에도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오늘 누구랑 있었어? 그의 눈이 깜빡이며 놀랐지만 웃었다. 정비소 애들. 그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나는 메시지, 영수증, 전화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그의 얼굴이 굳고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편집증이야, 수진아.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방언은 자백이었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뭔가 안에서 조용히 부서졌다. 끝이야. 내가 낮게 말했다. 태우가 입을 벌려 논쟁하려 했지만 끊었다. 믿었어. 모든 걸 내 위해 포기했어. 그는 나를 잡으려 했지만 물러섰다. 나는 그 아파트에 머무를 수 없었다. 듀펄백에 옷을 던지고 나갔다. 태우의 목소리가 문 뒤로 희미해졌다. 거리는 조용하고 추위가 재킷을 뚫었다. 갈 곳 없고 계획 없고 배신의 무게만. 그 겨울 서울은 내가 아는 어떤 것보다 추웠다. 태우를 떠난 후 나는 홀로였다. 듀펄백이 어깨에 배신의 무게가 옷보다 무거웠다. 집 없고 가족 없고 계획 없고. 거리는 미끄럽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눈이 보도를 덮었다. 안전한 곳이 필요했지만 편의점 저축은 빈약했다. 나는 폭풍을 뚫고 다운타운의 싼 모텔로 향했다. 각 발걸음이 무거워 추위가 뼈에 스며들고 마음이 질문으로 달렸다. 어디 갈까? 어떻게 살까? 모텔은 생각보다 멀었다. 메인 애비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 폭풍이 악화되어 시야가 없어졌다. 정류장은 작은 쉼터로 희미한 조명에 벤치가 비어 있었다. 손가락이 마비되어 벤치에 앉았다. 히터 소리가 추위를 겨우 막았다. 돈은 모텔 며칠과 음식, 버스비로 겨우. 옵션이 사라지고 공포가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부모님을 떠나, 태우를 떠나, 이제 같았다. 절박하게 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 번호를 눌렀다. 어쩌면 부드러워졌을까? 한밤만. 어머니가 받으시며 목소리가 짧았다. 뭐야, 수진아, 나는 목이 메어 삼켰다. 엄마, 같았어. 밖이 안 좋아. 올 수 있을까? 그녀가 끊었다. 오지 마, 내 선택이야. 그 말이 추방된 밤을 메아리 쳤다. 각 음절이 새 상처. 아버지께 시도했다. 수진아, 어머니 말 들었지? 다시 전화하지 마. 통화가 끝나고 차가운 화면을 보며 더 작아졌다. 폭풍이 유리문을 두드렸다. 나는 벤치에 기대, 백을 바래 그들의 거절이 나를 짓눌렀다. 태우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걸 다른 여행자들은 시선을 피하고 그들의 걱정이 그들을 멀게 했다. 나는 코트를 당기며 자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외로움이 질식시켰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폭풍 소리가 생각을 삼켰다. 포기 직전 얼어 죽을까 걷는다면?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아가씨. 올려다보니 버스기사 유니폼의 남자, 배지의 김경수라고. 40대쯤, 주름진 얼굴에 친절한 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폭풍을 보며 다시 나를. 여기 밤새 있을 수 없어요? 곧 닫아요. 나는 갈 곳 없다고 중얼거렸다. 경수는 캐지 않았다. 대신 키를 들었다. 가요. 교대 끝났어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안정된 태도가 안심시켰다. 그의 버스를 따라 엔진이 따뜻했다. 눈이 가차 없지만 그는 빈 거리를 조심히 운전해 도시 변두리 여관으로. 방 있어요. 싼 거. 그가 말하며 나를 보고 침착해. 모든 걸 직면해. 때론 휴식이 필요해더라고. 나는 목이 메어 감사했다. 여관 네온 사인이 눈 속에 희미했다. 경수의 버스가 멀어지며 희망의 불꽃이 추위를 뚫었다. 그 눈보라 밤 후 나는 나 자신만 의지해 재시작해야 했다. 경수가 데려다준 여관은 생명줄이었지만 집은 아니었다. 편의점 저축으로 일주일 렌트가 겨우. 가족과 태우의 배신이 남았지만 나를 끌어내리지 않게. 나는 증명해야 했다. 그들 없이 생존할 수 있음을. 고등학교 친구 미영에게 연락했다. 미영은 치과 리셉셔니스트로 근근히 살지만 항상 도왔다. 폰으로 문자, 손이 아직 떨렸다. 수진아, 어디야? 그녀의 걱정이 텍스트로 느껴졌다. 모든 걸 말했다. 부모님의 거절, 태우의 배신, 폭풍.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집으로 와, 같이 해결할게. 다음 날, 그녀의 원룸에 중고 가구 가득. 미영이 커피와 20만 원을 주었다. 적지만 내 거야.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고집했다. 혼자 아니야. 미영 덕에 서울 변두리 스튜디오를 찾았다. 벗겨진 페인트와 새는 수도꼭지지만 내곡 렌트가 저축 대부분 먹었지만 편의점에서 추가 교대를 했다. 일은 고되었지만 살아남게.
미영이 자주 들르며 테이크아웃이나 피곤할 때 식당으로 끌었다. 너강해 그녀의 미소가 나를 구했다. 나는 생존 이상을 원했다. 숫자에 소질이 있어 커뮤니티 칼리지 야간 회계 수업을 들었다. 일과 공부 균형이 힘들었지만 목적이 생겼다. 도서관에서 교과서에 빠지며 동전을 세지 않는 미래를 상상했다. 강사가 내 노력을 알아봤다. 잠재력 있어 수지나 그녀의 미소가 희귀했다. 그 말이 붙잡혔다. 부모님의 실망이나 태우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 그때 지혜가 문자했다. 먼저 편지가 왔고 깔끔한 글씨. 그렇게 돼서 미안해, 진심이었지만 5만 원을 넣어 부모님 돈 아냐?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아해라고. 일주일 후 전화. 도와줄게, 수진아. 조건 없이 감사했지만 경계를 유지했다. 가족을 다시 믿기 싫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이 머리에. 그녀의 돈으로 식료품 샀지만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거리가 필요했다. 날이 주가 되고 달이 일찍 일어나 일하고 수업 듣고 지쳐 잠들었지만 동기 있었다. 미영이 피자 먹으며 쏟아 잔들었다. 너에게 수진아. 해내고 있어. 나는 진짜 미소 지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아파트 1. 수업이 작은 승리. 나만의 것. 5년 후 나는 그들 없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봤다. 나는 태우 아파트를 떠난 깨진 소녀나 정류장에서 떨던 아이가 아니었다. 회계 수업 끝내고 서울 대형 회사에 취직해 기업 클라이언트 숫자를 다뤘다. 책상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극복을 상기시켰다. 김지훈과 아늑한 집을 공유했다. 커피숍에서 만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지훈은 안정적이고 친절하며 웃음이 옛 상처를 치유했다. 함께 요리하고 주말 하이킹 계획하며 도달 가능한 꿈을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생존이 아닌 번영. 부모님, 민규와 영민은 잘 되지 않았다. 지혜가 봄에 문자, 조심스럽지만 급했다. 부모님 너 보고 싶어 해. 미안하다고. 나는 폰을 보며 분노와 무관심이 섞였다. 미안. 나를 쫓아내고 돌아오지 말라고 한 후 눈보라 속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아버지의 평평한 거절. 지혜가 편지로 그들의 청을 전했다. 보고 싶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전화하면 짧게. 그들 선택이야, 언니. 취소 못해. 나는 그들 없이 재건했고 그들의 죄책감이 나를 끌지 않았다. 그들은 딸을 영원히 잃고 후회와 빈집에 남았다. 태우의 삶도 무너졌다. 미영을 통해 들었다. 가게 꿈이 대출로 무너졌다. 나쁜 결정, 더 나쁜 운 1년 만에 파산. 이제 혼자 낡은 아파트에. 가족 없고 친구 없고. 미영이 그가 나에 대해 물었다고 후회로 무거운 목소리라고. 하지만 나는 그의 번호를 오래 차단했다. 그는 나를 도달할 수 없고 그게 원하는 바오 그의 배신이 깊게 배었지만 나를 스스로 석에 밀었다. 나는 앞으로, 그는 과거에 갇혀 버린 걸 괴로워했다. 그의 후회는 그의 짐, 내게 고칠 게 아니었다. 돌아보며 그 눈보라 밤이 나를 영원히 바꿨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승인을 갈망하던 소녀, 판단하는 가족과 거짓된 남자친구에 매달리던. 그들을 떠난 건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자유를 주었다. 선반 정리, 늦은 공부, 작은 아파트에서 근근히 사는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자신을 가치 있게 배웠고 내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검증이 필요 없었다. 부모님의 거절, 태우의 배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쳤다. 지훈, 미영,
내 회복력이 있었다. 내 삶이 선택의 가치 증거였다.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다. 내 가치를 지켜.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 부모님은 자존심을 딸보다 선택하고 이제 침묵과 산다. 태우는 순간의 산만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을 만들었다. 독립은 쉽지 않았다. 긴 밤, 빈 통장, 의심의 순간. 하지만 독성 가족이나 불신 파트너에 매달리는 것보다 나았다. 떠나는 건 용기였고 내가 몰랐던 힘을 주었다.